확실히 제가 눈에 띄었던 곳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등을 돌렸거든요. 이케아랑 모던하우스에. 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가 전혀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자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릎까지도 못 쫓아온 것 같고, 청소 불편하지, 얼음 안 들어가지, 나중에 회사 정리할 때 그 다 팔 거야 당근에. 이게 내 곰곰이 보면서 이것도 되게 발상을 좀 많이 전환시켰다 생각들을. 반갑습니다. 포켓입니다. 지난번에 2번 연달아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뭘 하면 좋을까요? 여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뻔한 데가 나왔어요. 다이소, 무지, 자주, 모던하우스 다 나왔는데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확실히 제가 눈에 띄었던 곳이 있어서 먼저 그곳을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무인양품 무지 되겠습니다. 무지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유사한 컨셉으로 한국에 딱 있죠. 자주.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격차가 좀 많이 크더라고요. 이번에도 격차만 느끼고 왔습니다. 무인양품은 그 자체에 확실한 그 결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본 자체가 주는 결도 있지만 한국에서 딱 들어와서 니즈가 정확합니다. 그 니즈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딱 전달되어지는지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양품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렇게 항상 앞에 저렇게 내추럴한 소재에 담겨져 있어요. DP가. 이 DP가 되게 좋아요.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자주, 그다음에 모던하우스 뭐 이런 결로 찾아본다면 현재는 거의 독보적입니다. 저희는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냐? 아니요. 꽤 다수가 절반 이상의 비율로 일본산이 더 많습니다. 주요 상품들이 굉장히 일본산이 많아서 그 품질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격을 보면 되게 만만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만족감. 이게 항상 있어. 항상 있어. 야, 이거는 좀 비싸지 않냐? 이런 거 아예 일절 없습니다. 자, 딱 앞에 가면 요즘에 이게 텀블러가 메인 DP에 딱 있더라고요. 가운데. 이게 뭔지 보면 요즘에는 유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팔아요. 무슨 이탈리아 거네 뭐네 하면서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근데 안쪽은 또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일반 병처럼, 페트병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옛날에 위에 좁아지는 게 지금도 있죠. 콕시클 같은 거. 그럼 뭐가 불편해? 청소 불편하지. 얼음 안 들어가지. 관리하기도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신에 차에서 이렇게 들고서 먹긴 편하지. 갖고 다니면서 먹기도 편하고.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분리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로고가 없잖아. 그러니까 로고 값이 없습니다. 얘는 똑같은 거 스타벅스로 넘어가면 바로 앞자리가 4에서 5로 시작한다. 다음요. 국내산 그 배추나 국내산 축산물, 농작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식품이 다양하게 있는데 무지는 이게 전 세계 가면 그 나라의 특산물이나 농작물을 갖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다 맛있다? 거의 다 먹어봤어. 이게 밀키트가 있죠? 솥밥용 키트, 물만 넣고 탁 하면 저 종류별로 솥밥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솥도 같이 이렇게 진열해놨어. 그 소위 말하는 뚝배기 같은 류의 냄비입니다. 저런 것들을 밥하면 또 그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초밥밥은 다 저런 거에다 하죠. 수프 보입니까? 오트밀 수프부터 해서 그 안쪽에 채소류가 있는 건 싹 다 한국 거고 솥밥용 키트 같은 것도 잔뜩 있죠. 이거는 이제 일본 거랑 막 한국 거랑 막 섞여 있기는 해. 국수 같은 것도 면 종류도 다양하게 있고 국 딱 넣으면 건조 분말 블럭으로 돼갖고 쫙 퍼지면서 국이 되는데 이게 또 예상보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주로 어디다 쓰느냐, 어디 여행 갈 때 가져가기도 하고 캠핑 갈 때도 많이 가져가시고 특히 우리 그 경성이 같은 신혼부부는 이거 좋아.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주도 보이죠? 전통 안주류도 보이죠? 육포도 한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코너를 딱 지나자마자 이제 본론이 쫙 나오는데 자기나 그릇, 컵, 볼, 접시, 그 다음에 반찬 그릇, 그 다음에 조금 넓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것들 다양하게 있는데 요게 대다수가 제조를 일본에서 합니다. 근데 가격을 보면 가격대들이 몇천 원대에서 다 시작해요. 되게 만만하고 깔끔하고 단정하고. 저는 이제 등을 돌렸거든요. 이케아랑 모던하우스에. 팔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가 전혀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무지에서는 뭐 하나라도 고객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일일이 다 진열되어 있죠? 위쪽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시즌과 용도에 맞게 진열을 조금씩 바꿔 놓습니다. 아, 저렇게 쓰는구나, 저런 비율이구나, 저런 스케일이구나, 다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요란한 거 싫고 깨끗한 한식, 양식 다 어울릴 만한 그런 걸로 만들고 싶다. 내 식탁을 할 때는 무인양품 가서 시작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훌륭하죠? 가격도 굉장히 만만합니다. 본 차이나 계열들은 이제 중국산이 다수 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일본에서 만듭니다. 이런 것도 보면 2,900원부터거든요. 이거 먹을 것 같아? 뭐 담으면 좋을 것 같아? 카레 같은 거, 우리나라 음식으로 치면 강된장이나 담을 게 많아요. 요즘에 1인 가구, 2인 가구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쭈루룩 정리가 잘 돼 있다. 이 솥 종류가 그 위에 있는 2개가 저거 다 우리 집에 있거든? 저거에서 또 밥을 하면 이게 밑에가 눌지를 않거든. 잘 탈 정도로 잘 열이 이렇게 세게 올라오질 않아. 이거는 우리 마르다 씨는 겨울 되면 저거 거의 한 달에 2-3번 꺼냅니다. 저감성을 지우지를 못해. 모양은 일본스럽지만 패턴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무지 형태로 되어 있는 저런 종지들, 종류 다양하게 많이 있죠. 이게 굉장히 일본스럽잖아요. 너무 예쁘죠? 이런 것들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커피가 안 나는 나라에서 커피의 진심인 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하고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호주. 그 다음에 일본인데 이 3개 나라가 미쳐 들어가죠. 이탈리아에 가면 아메리카노 얘기하면 발작하시고요. 호주에 가면 아메리카노라고 그러면 정정합니다. 롱블랙이에요 라고 얘기하고요. 일본 가면 꼭 그렇게 먹어야 합니까? 드립으로 해버리죠. 그래서 일본은 드립 문화 커피가 엄청 많이 발달돼 있고, 그 중에 많이 알려진 게 뭐 하리오 같은 브랜드들이. 대만도 커피 진심이거든. 일본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커피숍들이 미쳤어. 그냥 다 쓸데없이 진심이야. 커피 오마카세를 갔거든. 먹을 때 이렇게 안 먹으면 뭐라 해. 빨리 먹으라고. 지금 한 번에 먹어야 돼. 진짜 그래. 막 이러면서. 그 정도의 진심인 나라들이 많은데, 그 대만 갔을 때도 그렇고 일본 갔을 때도 그랬고 호주 갔을 때도 그랬고, 이 드리퍼나 드리퍼 밑에 있는 그 유리류들은 꽤 많은 브랜드가 하리오였습니다. 하리오. 그 무지에서 안 할 리가 없죠. 무인양품에서. 그래서 무인양품에 가도 요 시리즈가 있다. 주전자가 24,900원입니다. 저렴합니다. 왼쪽은 이제 베이커리 식기류들인데 오븐 전자레인지용들이 있는데, 이케아랑은 아예 결이 다릅니다. 이케아가 굉장히 서구식의 느낌을 강조해 놓은 그런 베이커리 오븐용이라면 얘는 엄청 일본스러워. 디자인이 아기자기한데 사이즈는 다 더 많이 큽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드리퍼랑 커피잔 머그랑 해서 커피 용도랑 나오는 거랑 베이킹이랑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컬러가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참고로 저렇게 그 드리퍼 요거 요렇게 해갖고 대만 가서 비슷하게 하나 우리 처형이 사셨는데 거의 한 돈 10만 원 했어요. 하리오 거.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커리 식기 아까 연장이죠? 그걸 위로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스케일이다, 이런 비율이다, 다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리컵들이, 내열 유리컵들이 쭉 보이는데 깔끔하고 쉐입들이 다른 데서 많이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요. 손잡이 모양이나 얇기나 특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얇은 축에 속해요. 얇게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와인잔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동양스러운 그런 서양스럽지 않은 그런 잔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글라스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렇게 구배가 딱 찐 접시류가 있고 보울류가 있거든요. 요거 조금 괜찮더라고. 이게 예전에 없었거든요. 제가 한 1년 전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시원한 그 물회라든지 냉면 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콩국수 조금 이렇게 얹어갖고 아니면 비빔면 넣어, 이게 시원해 보여. 그리고 이제 사탕수수 식기라고 해서 이제 재활용 친환경 종이로 만든 이런 식기류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되게 괜찮았어요. 나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샌드위치 같은 거 넣기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접시류들도 되게 깔끔하게 잘. 마트 가면 있긴 한데 누구한테 내놔도 안 부끄러운 게 있고, 한 끗 차이로 펜션 가서 부랴부랴 먹는 플라스틱 느낌 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아카시아 천연목 식기는 아카시아 나무가 이제 많이 싸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다 만만한 가격으로 내려와 있다는 점. 딴 데 가도 별로 안 비싸요. 우리 사무실 가면 많아요. 나중에 회사 정리할 때 그 다 팔 거야, 당근에. 이게 내 곰곰이 보면서 이것도 되게 발상을 좀 많이 전환시켰다.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 이게 뭐냐면 나무를 이렇게 얇게 펴서 만든 그냥 합판 같은 걸로 만들어진 식기예요. 그러면 대나무의 특징은 광택이 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광이 없어요. 무광이지. 주차비를 내기 위해서
뭘 좀 샀었어야 됐거든? 근데 얘네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 트레이가 있는데 이 트레이가 끝에가 각이 딱 반듯하게 져 있어요. 가격도 안 비싸고 광택이 없어 또. 이런 마감이 좋더라고요. 다음 보관용기 같은 거죠. 보존용기라고 적혀 있긴 한데 밀폐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어갖고 아마 저렇게 통칭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무인양품의 핫템입니다. 범랑 재질로 된 게 있고요, 플라스틱 계열로 된 게 있고요, 뚜껑이 민자가 있고요, 살짝 공기를 막아주는 형태로 약간 반진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저 범랑으로 된 걸 꽤 자주 쓰고 있죠. 범랑이 좀 낮아, 그게 좀 아쉽지만 요게 또 인기를 꽤 오랫동안 끌고 있어서 얘는 안 사라지는 것 같아. 뚜껑 타입을 내가 정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엄청 작은 사이즈가 많다라는 거지. 손바닥 반만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뭐 피클류부터 해서 조금씩 담아가는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걸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고. 예쁘죠?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얘가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지만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 이거 시중에서 거의 보기 힘든 사이즈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긴 직사각이나 이런 작은 애들 다 마음에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길쭉한 거 있죠. 저거도 되게 마음에 든다. 이게 이제 김밥 한 줄 들어가는 사이즈다. 도시락을 갖고 다니는 문화가 확실히 있다 보니까 요거를 갖고서 이제 모듈을 해가지고 갖고 다니더라고, 이 사람들이. 이걸로.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식기류들을, 라인업들을 풀로 다 깔아놨어요, 그냥.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식기류들 플러스 알파예요. 조금 더 있어요. 접시류들이 좀 넓은 애들이 더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좀 더 예쁘죠. 국그릇 같은 거, 냉면 그릇 정도 사이즈로 큰 것들도 포진되어 있고, 뒤에 있는 우드 계열들 있죠. 예쁘지 않니? 뒤에 가구 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우측에 보면 이제 파란색 테두리가 들어간 게 보이죠. 여기에 테두리가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어요. 똑같은 모양인데. 그래서 아마 여름 상품으로 테두리 들어간 게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살짝 더 비싸긴 한데 서로 섞었으면 포인트가 돼요. 이거 되게 깨끗하고 예쁘더라고, 전부 다. 저 어두운 색의 반짝이는 뭐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존용기라고 아까 되어 있던 것들 중에 이제 여기 날개가 달린 형, 얘들은 이제 보관용기 라인이겠죠. 밀폐가 되는 밀폐용기라고 보면 되고, 얘들은 전체적으로 PC 계열입니다. 트라이탄이나 이런 건 아닌데 깨끗해요. 그래서 가격도 만만하고, 얘들은 소위 말하는 냉장고에 안 넣는 애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보관해라 라고 다양하게 있다. 스테인리스 채반이랑 보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부가 일본에서 만들고 일부는 중국에서 만듭니다. 보울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꽤 보였고 확실히 마감이 훌륭했고요. 스테인리스 보울을 지금 잘 보면 이게 얇아요. 되게 이게 안 커요. 요만해. 냉면 그릇보다 조금 더 커. 보통 이렇게 얇게 경량하게 나오면 좀 꿀렁대지 않겠나 싶은데 안 그래. 짱짱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냄비, 이런 눈높이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상대적 가성비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브랜드들의 상품들을 보면 냄비나 이런 게 형편없어요. 특히 모던하우스 가면 다이소, 이케아 추천하기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이게 제가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꼼꼼히 들고 무게감까지 다 체크, 두께 다 봤거든요. 얘는 괜찮더라고. 무게감도 좋고요, 두께도 괜찮아, 디자인도 깔끔하고. 근데 이게 좀 중국산이긴 했어요. 그 다음에 조리 툴들은 대다수가 중국산이었습니다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만약에 뭐 하나 일본에서 만들면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얘들은 다 중국산이었는데 꼼꼼하게 만져봤습니다. 거친 부분, 앞에 날카로운 부분 등등등 다 체크했는데 특별하게 거슬리는 부분들은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칼은 굳이 막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급할 때 쓰시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실리콘도 있는데 이거는 막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얘들은 왜 까만색만 했을까 하는 물음표가 좀 있긴 합니다. 다른 컬러를 왜 안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다용도 프라이팬이 여기 이제 있었는데 이 프라이팬의 제조사가 메이드 인 코리아. 자기들도 알아요. 한국이 더 잘 만드는 걸.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잘 만듭니다. 이 회사의 대표 상품이 드롭스. 이 회사가 실제로 일본으로 수출을 엄청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연이 돼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폴리 PP 정리 박스들. 정리 박스들은 보통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싱크대 안쪽에 아일랜드 안쪽에 이렇게 수저, 나이프 막 이런 거, 포크, 젓가락, 뭐 조리툴 이런 거 보관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열 유리 제품들이 또 다양하게 또 있었어요. 근데 저 다지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굳이예요. 굳이 무인양품이 오면, 무지에 오면 다들 하나씩은 그래도 가져가셔도
본전을 빨리 뽑는 거 바로 요거죠. 요거 아주 예뻐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데들이 몇 군데가 없는데, 그리고 크고 도톰하잖아요. 여기까지 되거든. 거의 양봉업자야. 여기까지 되거든. 그리고 수세미, 저희 부인께서 얘네 걸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입니다. 한 분기별로 가서 요 길쭉하게 수세미 있죠, 이거 닦는 거, 이거를 꼭 사가요. 꼭 사갖고 이렇게 막 구석구석 하고 버리고 구석구석 하고 버리고. 근데 뭐 수세미는 뭐 싼 게 워낙 좋은 게 많고 하니까 저희는 맨날 그래서 저 길쭉한 것만 사가요. 철제, 여기 수납이나 위생 관련된 것들, 이런 거 보관하는 것들 뭐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옆에 가갖고 이렇게 가구류들을 보다가 이렇게 모듈이 예쁘게 잘 조합이 되어 있네 해서 제가 몇 개를 찍었어요. 리빙 쪽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가구 참 뭔가 모르게 내추럴하게 잘 돼 있죠. 일본에 가면, 도쿄인가요? 가면 무인양품 호텔 있는 거 압니까? 딱 요런 느낌입니다. 실제 무지 호텔을 가보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고요. 안에가 되게 잘 돼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호텔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 느낌을 고스란히 따라했던 데가 까사미야가 호텔이 있었습니다. 까사미야 가구들로, 라카사라고 있죠. 까사미야 가구들로 만들어진 1층에 있는 레스토랑도 까사미야 가구로 되어 있는, 딱 겹쳐요, 느낌이. 따라가려고 했던 곳들이 그나마 까사미야가 거의 근접하게 왔다가 이제 내려놓은 상태고, 자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릎까지도 못 쫓아온 것 같고, DP부터 달라. 무지 같은 케이스, 이런 가구류들이 또 은근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데, 가면 이런 그 수납 관련된 것들이랑 리빙 관련된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크릴 케이스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생활 주방 쪽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에다가 보관해 놨을 때, 그냥 왜 그 팬트리 같은 쪽에도 잔잔바리 보관할 때 이게 되게 좋더라고. 그 다음에 아크릴 티슈 박스가 있는데 투명으로 돼가지고 그냥 안에 휴지만 딱 넣어서 톡톡 빼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 휴지를 이 뱀부 타월로 팔더라니까? 뱀부 티슈로. 그 다음에 수납 시리즈가 뭐 원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캠핑용으로도 수납이 좀 요번에 나왔는데, 그냥 수납 박스인데 캠핑용 가져가서 안에다가 이렇게 나무 받치고 옆에 사이드 테이블처럼 쓸 수 있게 잘 해놨죠, 이런 것도. 그리고 이거가 인테리어용으로 참 좋았는데, 함석 수납 시리즈라고 재활용 알루미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되게 얇고 한데 거칠거든, 표면이. 이거 그냥 막 쌓아놓고 뭐 대충 막 담고 이렇게 뭐 1000쪼가리 갖다 놓으면 인테리어입니다, 이건. 이 수납이 목적으로 쓰기엔 불편합니다. 되게 불편한데 딱 인테리어용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이런 그 유닛, 선반이 보였었잖아, 아까. 이케아 트롤리보다 이게 더 깔끔하지? 이게 훨씬 낫지. 그 옆으로 딱 고개를 튼 순간, 소재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들이 쫙 있더라. 화이트로 된 게 있고, 스테인리스로 된 게 있고, 우드로 된 게 있더라. 그 옆에 가면 또 오크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앞에가 큰 서성이었어요. 이렇게 이게 앞에가 스몰, 그 뒤에가 미디엄, 그 뒤에가 라지인데 전체에 있는 모듈이 다 맞아지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혼자 보면서 툭툭툭 찍고 있더니 옆에 한 명이 사람이 있길래 깜짝이야 하면서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가구 무슨 매니저입니다 이러는 거야. 와이프한테 허락받나 보다, 사진 찍으니까. 그래갖고 의사결정을 빨리 도와주고 싶어갖고 잽싸게 뛰어오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 이거 전체 커스터마이징 됩니다. 이 유닛이 있는데, 이 유닛에서 만약에 집에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끔 해서 조절이 다 된대. 그러면 한 15% 비싸질 거다. 대신 15% 비싸도 그게 어디야. 우리 집 맞추고 다 해주니까. 와서 조립 다 해주고. 그래서 가구가 이거 말고도 뒤에 소파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어요. 볼 게 많아. 커스터마이징 되는 이런 선반류들은 다 자기네들이 요즘 밀고 있으니까 자기 같은 매니저가 상주한다. 다음에 와도 나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괜찮다. 그래서 신혼부부들도 이케아 갈 바에는 좀 종류는 덜하지만 그냥 무난하게 여기서 한 방에 끝낼 수도 있겠더라. 그리고 여기 가면 재밌는 게 왜 그 지푸라기로 된 그 에코백 같은 거에다가 이름 박아주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자수 넣어주는 거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나 준다거나 뭐 집에 갖다 비춰놓는 거 했을 때 또 은근히 재미가 되는 거고, 장소로서 기억이 남게끔 계속 뭔가 괜찮은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리고 단순하게 디스플레이만 좋다가 아니라 그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친절한 공간입니다. 이 친절함 때문에라도 저는 무인양품을 아주 자주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우리 집에 이제 IFC 몰이 있어서 걸어서 주로 가는데,
가게 되면 습관적으로 한 번씩 들렀다가 뭐 필요한 거 사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무인양품이 주는 감성과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게 하는 그 모든 것 장치들이 이거는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무인양품은 아직까지도 소위 말하는 맞짱 뜨자 해갖고 이긴 데가 없습니다. 오늘도 대만족. 겁나게 마음에 들었다. 여튼 1년에 한 2번 정도 한번 가가지고 바뀌는 것들까지 해서 탁탁탁탁 해갖고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